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적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2025년은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24개 종목을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케어맨 클럽으로 전환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 이겁니다. 빨리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제가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중복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우리가 브리핑방에서 안내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방송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여러분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별로 아무것도 손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평단 조절해 가면서 비중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1월 6일까지는 그런 과정일 거고요. 그때까지는 수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늘상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가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두루두루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체크해 가면서 공략 포인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방송에 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다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한번 더 체크하는 시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방은 이미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 쪽이 조금 열려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아래로 눌릴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코스피가 4천 밑으로다가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위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눌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최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관계로 다른 것들은 빌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다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수는 그런 관계로 당연히 자리를 잡고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글쎄요, 팹리스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일회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장사에는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또, AP, 모바일용 AP, GPU를 갖다 또 개발을 한다,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할 텐데요. 제가 볼 땐 그냥 그러려니 또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한 2, 3일은 가겠죠. 왜? 이게 그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으니까 배당락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자, 월요일은요, 여러분들 배당락이 있을 테니까 배당이 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상승분을 다 토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닥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는 이제부터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또 관리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또 시간을 두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상승하길 바라고 내일 당장 크게 상승하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이 그게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이거 1년, 2년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정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방송하는 그날까지 뭐 저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즐겨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처럼 느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 하거나 비즈니스 하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출근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늘상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뭐 늘상 평온한 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해 나가면서 가장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원래 변화를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전에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있는 것들이잖아요. 변동성 있는 시장에 왔으면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마하고 조바심 떨고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보면 뭐 비만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 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보면 비만약 관련된 게 주사제에서 지금은 경구용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경구용 비만약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요. D&D 파마텍, 한미약품, 뭐 삼천단대학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글쎄 저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테마 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 한 5, 6년 봐왔는데도 그냥 신통치 않습니다. 겨우겨우 결해서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테마적으로도 좀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위에 있는 네 종목 정도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이건 완전히 낮은 구간에 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나마 좀 우리가 실적을 깔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미약품이나 삼천전제약 정도가 상당히 좀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거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동종목들도 어떻게 주가가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또 한마디 턱 하잖아 뭐 약가 인하하니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대부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하는 일은 늘상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D&D 파메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면 틀림없어 이 비만약 관련된 부분에 대부분 주가가 최근에 올랐고요. D&D 파메텍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 전체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테마 형성이 좀 되는 과정 속이 좀 발생이 됐겠죠. 자, 그러면 종목 같은 경우 올라와서 여기서 멈춰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 위치는 여기 위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건 지금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비만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특별하게 열심히 많이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일단 기다려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최근에 가장 공략 포인트 근접한 것이 3,000단 대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수익 실현했었죠. 12월 달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지지선인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기는 120일 라인 이쪽 근처 쪽으로 오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점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한데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다음 주 정도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쯤에 매수 포인트를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1월 초, 요 정도 사이에서 매수세를 보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또 보고 있는 것들은 유한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4분기 실적까지는 기대치만 조금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결과적으로는 뭐 글쎄요 리브리반트 관련된 부분에서 승인이 FDA 승인 떨어진 것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 반영이나 내용들 이런 거 기대치 올라가는 것들은
내년도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내년도 1분기 실적부터가 긍정적이니까 유한양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우리는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즌적으로 생각해 보면 1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유한여행 갖고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또 냈던 지난달이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틈틈이 또 여기서도 수익을 또 냈었고요. 그 박스권 속에서 했고요. 제가 볼 땐 3개월 이상 또 질질 또 흐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대구에 계신 분 계시죠? 예, 그분께서 유한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곡히 좀 말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아래쪽을 눌리긴 할 텐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사실은 그쯤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포인트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월요일까지 양봉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 양봉 자리, 그 자리에서 누가 매수를 하는가? 이 부분이 전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견주어서 매수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보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그죠? 테마가 좀 도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제가 공략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건 글쎄요, 여기 어디예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늘려 들어왔으면 아주 편안하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겁니다. 자, 25만 원 이하 부분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플로봇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고점 거래하는 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점 거래를 하다 보면 아래로 눌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5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19만 원, 18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돼요? 이게 차트상으로는 작아 보이긴 하겠지만 작지 않습니다. 조정폭이. 여기도 그만큼 조정폭은 또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정폭이 한 6만 원 정도의 조정폭이 좀 발생이 됐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뭐 25%,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여기서도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삼삼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적어도 6만 원 이상 정도는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이 한 31만 원 정도가 고점인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25만 원 이 아래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순수하게 이 종목 같은 게 실적으로다가 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다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가는 것들,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그 상승을 갖다 만드는 파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들은 피지컬 AI 부분, 그 부분이 성장을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공략을 할 때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젠 아르렌 같은 경우 우리가 당일치기로 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여러분들? 잘 빼고 나왔습니까? 예, 잘했죠. 제가 원래 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트레이딩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또 그죠?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온 자리잖아요. 요거는 기술적으로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방 쪽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다음 주 공략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 6이나 5, 5, 요 정도 사이에서부터 초기 물량 잡아가면서 공략 포인트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들어올 날은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뭐 LG전자가 뭐 로봇 관련된 팔 이렇게 내보내고 뭐 신제품 앞으로 CES에 출품하겠다. 언제요? CES에 출품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아닌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 관련주들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뉴스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게 재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도 항상 거래를 하실 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HI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이 종목은 여기서 수익을 냈고요. 이 뒷부분은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뭐 별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서 왜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냈었고 BHI는 주기적으로 포인트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조정 구간 여기서 한 번이죠. 두 번째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기 어디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로는 포지션 잡을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양봉 들어온 자리부터 그 하방 자리 잡아주면 되겠어서 하방은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수주잔고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더 이때 사실 좀 장대 양봉 치고 올라간 거 이때 해볼 공시를 같이 때려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작업을 좀 한 것 같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해필 이런 타임에 공시를 탁 내보낸 거죠. 수주 공시를. 그래, 좋아요. 어쨌든 그것도 당장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60일선, 120일 라인 여기 어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5만 원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47,000원, 뭐,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흐름을 잘 타고 가는 파도 타기를 잘 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멍 때리고 들고 있는 적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1월 달부터는 현대건설도 공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BHI 자리 잡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10% 정도 초기 비중 담아놨습니다. 그 좀 아래로 눌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뭐 글쎄요, 3% 정도 마이너스 상태일 건데 적어도 마이너스 5, 6, 7 이 정도 가는 수준에서 상황 보면서 평단 조절하면서 비중 확대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인데 제가 6호 라인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들이죠. 원래 계획된 투자 시나리오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가차없이 공략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자 또 숙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원전 플러스 기본적으로 수주받아는 도시개발국 그 건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고 가는 맛이 있고 다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토론회 물량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로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여기서 수익을 냈었고 요 구간에서 우리가 BH 들어갔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엔 또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누가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분기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가 실행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전부 사실 뭐 미래를 좀 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닥 뭐 답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정부 같은 경우도 국내 그 주택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은 우호적인 환경이 훨씬 더 맞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요. 시그널적으로 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리 터졌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들어오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 지지선은 당연히 120일 라인일 거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60일과 120일선이 교차해 있는 구간이 1번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면 저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주고 하방으로만 매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땡큐하겠다. 자, 달바글로벌. 제가 화장품 쪽은 별로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달바글로벌을 들고 왔냐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앞으로 무엇을 공략을 해야 되나 그것들을 체크해 드리는 게 저의 미션이자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투자해 볼 만하다 안 하다 하니까 제가 들고 나왔겠죠. 지금 당장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전망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밝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일본 괜찮고, 러시아 괜찮고, 그다음 북미 이제 한 자릿수 이익률 나오고 있고, 유럽은 조금 적자이긴 한데 이것들은 뭐 큰 비중 차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제 북미 시장만 조금 더 성장을 해 나가면 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호예수 부분은 크게 당장 신경 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내년도니까 5월 달까지죠. 보호예수 물량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실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쿼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FN 가이드 하고요. 교보 리서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 어때요? 이쪽 전반기가 상당히 좋죠. 이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마다 화장품은 상반기가 좋다, 나보다 좋다. 뭐 이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한국 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하면 달바글로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APR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APR은 1분기 실적 별로 성장세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또 확인해 보면 또 뉴스타가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저는 뭐 숫자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나면 많은 종목들을 거래하기 힘들어요. 오로지 저는 숫자 위주로 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가장 생각해 보면 여기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실래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실적이 높아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요, 1분기, 2분기 나와 있는 실적 예상치는요,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떻게 하반기 쪽에 가면 갈수록 이거 하반기는 제가 볼 땐 좀 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쿼터, 2쿼터는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발표 나올 때 동종목은 공략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예,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저점이 형성되는 건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매크로도 안 좋았고 전체적인 부분에도 안 좋았던 구간이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반등을 했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시그널 들어온 거죠. 왜? 일단 가이던스는 내놨으니까 내년도는 좋대라고 하니까 자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이 들어온 거고 이제 다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2편 크로스 나왔잖아요. 울림 들어오겠죠? 그럼 다시 원점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는 그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부터 사줘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선반영하는 주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평선 크로스는 여기 윗단이겠죠. 여기 윗단으로 보시면서 거래를 해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냥 원래 그 노멀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달바글로벌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글로벌 저는 거래 안 합니다 하고 여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천천히 공략 준비를 해나가실 타임이 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케어맨이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드리면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여기나 이때 올라갈 때가 이해가 안 갔다니까. 이거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 그냥 뭐 분위기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현혹되지 않는 편이다. 숫자가 그렇게 아니, 아까도 보셨잖아요. 1분기, 2분기 그 스코어 좋아. 근데 3분기 실적 완전 개판이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저걸 들어간다고? 헐, 그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확인했으니까 그것이 나름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주가도 뭐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원점 타격 부분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21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슬슬 또 비중은 많이 가지 않을 거야. 10%씩 한 3번 정도 나눠서 공략을 해주면 충분히 시간적 인터벌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 회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대응력 아니겠습니까? 주식은요,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단돌이 잘 쳐야 되는 것들이지, 이게 매수해놓고 목표가 딱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시간을 두고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은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어디로 갈 때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여행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를 동반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인데, 가이드를 동반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머니케어뉴스 케어맨 클럽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다고 또 너무 의심하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아닌 겁니다. 그런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비싸게 받아야 될까? 아니에요. 저희는, 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윈윈하는 구조죠. 저도 성과를 내야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인컴을 챙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 부분도 주식하고 똑같이 하는 것들이죠. 저희 같은. 그렇잖아요. 주식 채널인데, 그렇죠? 수익을 또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께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것들이지.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회원비 막 그렇게 비싸게 받고 말입니다. 결과물은 개판치면. 그거는 어떻게 되면 회원분들이, 그쵸, 좀 손해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걸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아주 리즈너블한 구조 속에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